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슷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분석 전망, 다른 XRP, 리플에 관련된 어, 가격 분석과 전망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과 과거의 비트코인 패턴과 지금의 알트코인의 가격 패턴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볼만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과거에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트코인 흐름을 이 차트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2년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청난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가격이 이제 안정되어 가다가 다시 한번 급상승을 했던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커렉션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아주 크게 조정이 나왔었고 2014년도, 2015년도를 거치면서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매집 단계이거나 요 축적이 단계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가격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가격에서 하방적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 매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력의 매집 지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보시면 과거에 이 패턴 여기 저항을 받았던 이 지점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는 지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큰 저항선이 이제 큰 지지선이 돼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매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2016년도를 거치면서요. 자, 그런데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가격도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지금 2016년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또 그걸 깨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또 지지를 받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근, 과거에 이제 저항선에 부딪혔던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 지지선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선에서는 지금 매집 구간이라고 여기에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오버로드라는 이 분이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고 이 지지를 계속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에 매집이 들어가고, 이 매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번에 비트코인처럼 가격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의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알트코인들 흐름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그리고 지금 지지를 한번 보였던,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이 선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매집에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알트 시즌이 온다는 거는 이 문 오브로드의 전망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쯤에나 이게 이제 그 불런장이 이제 그때서야, 강세장이 그때서야 온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전망이 똑같이 그렇게 갈 것이냐는 아직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매집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알트 시즌이 오는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언제 가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석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보시면 과거에 지금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2015년도처럼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면서 매집에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로 가격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했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이런 그 알트코인도 이런 패턴이 나중에 2020년도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다른 분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크립토매니악 101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쪽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5년 말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던 이 패턴, 그래서 이 패턴에 지금 안착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패턴은 지금 이 트렌드 라인에 그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이 트렌드 라인이 붙어 있는 이 지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제 그려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크립토 매니악은 지금 뭐 12개월 내에 그 10만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10만 달러까지 이제 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지금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처음에 이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올라갔다가 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런데 이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거래량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쭉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거래량이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패턴들도 거래량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도 뒷받침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 흐름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요렇게 갈지 아니면 요렇게 갈지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2020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시즌쯤에 이제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 반감기가 오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 반감기 이전에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감기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기 이후가 이제 더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반감기까지 어떤 가격 흐름을 보여줄지, 이런 식의 가격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뭐 급등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보이고 갈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인데요. 롱텀 피보나치 로드라고 해서 굉장히 긴 형태로 피보나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40, 20, 그리고 10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피보나치 익스텐션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장이라는 건데, 확장되는 게 왜 작아지냐면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상승의
그 뭐죠? 기울기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피보나치 확장이 40, 그리고 여기에서 20, 그리고 여기에서는 10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망하는 가격치가 17만 5천 달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도 뭐 하나의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 각도까지 재고 있죠. 46도, 28도 이런 식으로 정말 기술적 분석에는 뭐 한계가 없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이렇게 그 기술적 분석에 대입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이런 가격 전망치가 정확하게 도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격을 정확하게 다 맞추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상승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긴 트렌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긴 트렌드를 봤을 때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간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긴 트렌드나 이런 장기적인 전망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적으로도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도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130바로 910일 정도가 이제 걸렸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주봉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고점을 연결한 이 부분이 211바에서 1477 정도가 걸렸고, 여기서는 이제 342일바로 2387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이면 2024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2024년까지 17만 5천 달러 간다라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정말 오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자, 그리고 더 크립토미스트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들 또 가져왔는데, 이분은 항상 이 요거 좋아합니다. 이 삼각형, 이 페넌트형으로 이제 깃발형 패턴으로 이제 보통 보는데, 플래그형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모아지고 있죠.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크게 하다가 이제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폭에 맞춰서 이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고, 브레이크 타겟은 12,400달러, 12,900, 13,800달러 선이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서포트는 1800에서 1500달러 선을 그 지지선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로 봤을 때 RSI 지지선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뭉쳐지면 가격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하나의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할 거라는 거고, 이게 이제 가격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트코인이 안정되는 시기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 흐름에 대한 분석인데요. 플레비우스 토도리우스 67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그 리플의 가격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리플의 가격 전망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인데요. 근데 하단으로 지금 모아집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던 패턴 56,001% 정도가 과거에 이렇게 가격 수렴을 하고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56,001%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지금 가격이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오랜 시간 가격 수렴하고 있죠. 근데 202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분도 꽤 리플을 오래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완전히 수렴하는 이 형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리얼리스틱 타겟과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 타겟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리얼리스트 타겟은 22달러 선, 23달러라고 해야 되나요? 어, 여기가 조금 더 위니까 한 30달러 선 되겠네요. 그리고 이 선, 요 선이 200달러 선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55,580%의 이제 상승률, 그러니까 과거의 이 퍼센티지 상승률에 대비해서 비슷한 상승률과 기간이 이제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요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패턴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리플이 한번 상승을 했던 크게 상승했던 흐름과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했던 이 패턴 이 패턴이 이제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리플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글쎄요, 이게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리플의 가격 흐름,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제 급등이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급등 흐름 오랜만에 이제 나와서 반갑긴 했는데, 너무 빠르게 또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와줬다는 거, 그래도 리플에 대한 매수세가 좀 있다라는 거 괜찮은데 이 상승세가 이제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우선 리플의 그 급등은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로그에서 XRP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게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포모 현상으로 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제 우리 아시죠? 아멕스라고 해서 우리 카드를 이제 전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용되는 아멕스 카드인데 근데 이 카드사가 엄청 커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회사이고 근데 이 블로그에다가 XRP에 대한 언급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마이클 B라는 분이 이제 아멕스 블로그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XRP가 페이먼트 그 플로우에서 이제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제 막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전망으로 막 이제 확산이 되다가 찬물을 딱 끼얹습니다. 다른 분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렸네요. 예전 거다. 이 과거에 2018년 9월에 나온 것이다. 이미 나왔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해서 아멕스가 이제 리플 XRP를 뭐 사용한다 막 이런 이슈까지 루머까지 돌다가 아닌 것으로 이제 좀 판명이 났죠. 근데 지금 현재 아멕스는 그거예요. 아멕스는 그 리플렛의 회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뭐 리플과 뭐 관계가 좋다 어쩌다 뭐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뭐 XRP를 사용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와서 리플이 이제 상승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요 형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아진 다음에 힘을 축적해서 빵 터지는 그 순간이 와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호재 뉴스가 오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좀 촉이 옵니다. 그래서 리플은 진짜 상승이 올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플에 대한 언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이제 리플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리플의 전반적인 좋은 장점들 몇 가지 설명을 한 정도예요. 자, 그리고 필리핀 중앙은행이 3, 5년 내에 CBDC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지금 중앙은행이 최근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도입을 했고, 향후 자체 암호화폐 CBDC라고 하는데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정도 되겠죠? 이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현지 통신사 필리스타 글로벌을 인용해서 5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암호화폐들, 러시아도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암호화폐죠. 어찌 보면 그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자주 나올 것 같긴 해요. 앞으로 그 지금 사기업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데에서도 암호화폐를 각자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국가에서도 이런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는 그 정부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확산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좀 길게 속도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게 그 엘빈 토플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속도가 빠른 게 이제 거기라고 했습니다. 회사. 그러니까 기업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어떤 능력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빠른 변화에 그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빠른 게 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가의 이제 그 국가 조직이 아무래도 좀 늦죠.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법부나 이제 행정 이런 쪽이 조금 늦게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뒷수습을 하는, 그리고 법으로 무언가를 막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요. 이거는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라이트코인이 강한 이제 그 흐름들을 보여줄까 하는 건데, 알트 시즌을 시작하는 게 이제 라이트코인이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가격 전망으로 봐서는 이건 엘리어트 파동을 몇 가지 가져와서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이 4시간 봉으로 이걸 측정한 거고, A, B, C를 이제 커렉션까지 이제 정확하게 조정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파동으로 봤을 땐 1파, 2파까지 왔고, 이제 3파를 나와야 된다, 3파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61판 구간까지 가서 4파 나오고 조정 나오고, 5파인 0.018 그 BTC 여기까지 사토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라이트코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라이트코인은 워낙 이제 반감기 이슈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좀 잠잠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도 이제 좀 가야죠. 너무 답답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전망을 해봤고요. 분석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망들이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조언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참고 정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땐 꼭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셔서 결정 내리고 판단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